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4살 여자예요.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 저희는 경기권에 있는 회사에 다녔어요. 자연스럽게 신혼집도 경기권에서 얻으려고 했죠. 이직은 가능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누이가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그러는데 신혼집을 서울로 안 오신다면서요? 왜요? 저희 회사가 경기도에 있어서 굳이 서울로 갈 이유가 없어서요. 서울 집값이 더 비싸기도 하고요. 지방에서 시작하면 서울에 평생 못 들어간다며 다들 어떻게든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던데 저희 오빠랑 친한 진태 오빠래도 결국 서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서울에 살고 싶으면 서울에 사는 거고 저희는 경기도도 좋아서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빚내서라도 서울 오려고 하던데 언니는 신기하네요. 돈 많으면 서울에 집 한 채, 회사 근처에도 하나 얻으면 좋겠죠. 서울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진웅이가 매번 서울 신혼집에 집착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본인이 서울에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 준비할 당시 시누이는 결혼 2년 차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서울에 집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신혼집 위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어요. 우리도 그냥 서울에 신혼집 얻을까? 직장이야 서울 쪽으로 다시 알아봐도 되는 거고, 굳이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신혼집을 서울로 정해야 할까? 내 동생 보니까 서울에 있으니 어디든 움직이기도 편하고, 애 교육시키기도 좋고. 우리도 돈 많으면 서울에 살아도 되겠지만, 서울로 이사 가려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알아? 그럼 그거 대출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대출 받아서 열심히 갚으면 되는 거지. 은행 돈으로 시작하면 우리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라고 해야지. 사람마다 사는 방법이 다른 거지. 나는 경기도에서 시작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해. 남편과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경기권에서 신혼집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차피 신혼집은 우리가 살 곳이잖아요. 우리 둘만 괜찮으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기간 내내 신혼집 위치 때문에 그런 난리가 생길 줄은 몰랐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서울에 살지 못하는 사실로 매번 트집을 잡으셨어요. 서울에서 신혼집을 했어야 했는데 능력 없는 며느리 얻어서 이게 뭐야, 우리 아들만 고생이네. 남편이 능력 더 있었으면 나도 서울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뭐 그게 왜 우리 아들 탓이야? 너가 더 오래 회사 생활했으니까 더 많이 모았어야지. 저희만 경기도권에 살아서 이런 말씀하신 거라면 이해라도 돼요. 근데 저희 시댁도 서울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수원 정도라면 시댁은 충청도였어요. 딱 봐도 시댁이 저희보다 더 시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저희한테 지방 어쩌고 하는 것도 웃겼죠. 자주 안 만나면 이런 말도 안 하니 그래도 괜찮았는데 명절엔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다른 날보다도 명절날이 가장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명절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주로 명절에는 시댁에서 모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니었어요. 서울 시누회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누이도 제 속을 긁었죠. 몇 차례 명절 때문에 시누이 집에 올라갔었는데 어느 순간 시누이네 집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 인식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누 남편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날이면 그래도 일하나 보다 싶었을 텐데 명절에는 그래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신혼에는 아이도 둘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저기 서방님 요즘 많이 바쁘세요. 얼굴을 통 못 본 것 같아서요.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인데 요즘 지방 출장이 많아서요. 그렇게 저랑 있고 싶어 하는데 애가 둘이나 있으니 어쩌겠어요? 열심히 일해야죠. 심지어 저희는 제가 애 보는 것 때문에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많이 벌어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신우 남편이 없다 보니 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내심 불편한 마음도 있었어요. 괜히 우리가 명절에 신우회에서 지내서 더 안 오는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시댁에서 명절 보내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신우이 집에서 모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괜찮다는데 제가 불편한 게 뭐가 대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신혼에서 명절을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주말에 신우이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 있어서 그런가 싶은 마음에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어머님이 신우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가족 모임인 거야? 그래,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그리고 이번 주는 나 시간 없어. 우리 이번 달 안에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번에는 주말도 출근해야 돼. 그래, 난 가족 모임이어서 신우이 집으로 오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럼 나도 안 가도 되려나? 당신은 엄마가 불렀다며? 그럼 가봐야지. 어차피 나는 못 가니까 당신이라도 다녀와. 남편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며 왜 나만 따로 부르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오라고 하셨으니 신우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온 걸 보던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보고 옷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입었냐고 하더라고요. 편한 옷으로 입고 오지 뭘 그렇게 불편하게 입었어? 네, 어쩐 일로 부르시는지 몰라서요. 혹시 가족들 모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었죠. 그렇게 입으면 애들 보기 불편할 텐데 언니, 제 옷 드릴게요. 이리 와서 옷 갈아입어요. 네, 옷을 왜요? 그리고 애들이요. 그게 무슨, 아니 둘이서 어디 좀 가고 싶은데 애들 데리고 가면 정신없고 성가시잖아. 너한테 맡기고 다녀오려고. 가족 행사가 있어서 저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신우이 애들을 맡기고 둘이서 놀러 나가고 싶어서 저를 부른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되물었죠. 그냥 두 분이서 놀러 가고 싶어서 저보고 주말에 아가씨 집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너 어차피 집에서 쉴 거 아니야? 아들한테 물어보니 아들은 일하러 나가는데 너는 별일 없다길래 그럼 겸사겸사 조카들 봐주면 좀 좋지. 어머니, 저도 쉬어야죠. 평일 내내 일하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르셨으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바로 신우의 집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신우가 제 손목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뭘 간다고 그러세요? 우리 잠깐 다녀올 테니까 애들 좀 봐줘요. 진짜 금방 올게요. 사실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니까 찜질방 한번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 탕에 몸만 조금 담그고 올게요. 언니도 보셨다시피 우리 집에 욕조가 없잖아요. 네, 한 번만요. 그럼 몇 시에 오실 건데요? 저 애들 볼 줄 몰라요. 1시간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럼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럼 1시간만 부탁할게요. 혹시나 애들이 배고파하면 제가 냉장고에 다 만들어 놓은 거 데워만 주면 돼요. 신우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길래 1시간만 조카들을 봐주기로 했어요. 근데 1시간은커녕 3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당연히 연락도 안 되고요. 11시에 나간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저녁 5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1시간이면 된다면서요? 지금이 1시간이에요? 아니, 형님한테 연락도 없길래 잘 보시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제 옷 좀 살까 해서 엄마랑 오랜만에 백화점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백화점을 왜 가요?
저한테는 찜질방 잠깐만 있다가 온다고 했잖아요. 너는 내가 얼마나 밖에 나오고 싶었으면 그렇겠냐 안쓰럽게 생각을 못할 망정 조금 늦었다고 난리치기는. 약속 시간에 늦게 온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면서 오히려 저한테 이 정도도 이해해주지 못하냐는 식으로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더 가관인 건 저한테 타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 밥 다 먹이고 설거지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애들 양치나 하고 낮잠 재우셨죠? 네, 제가 그런 것까지 왜 해야 돼요? 지금 애 보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챙겨? 너는 이왕 애 봐주는 거 제대로 좀 봐주지. 이래서 애 안 낳은 애들은 애 볼 줄 모른다니까. 애 봐준 공은 없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몇 시간을 혼자 애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왜 이건 안 했냐 저것도 해주지 그랬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시누이 집은 얼씬도 하지 않았죠. 연락 와서 시누이 집에 오라고 할 때도 남편이랑 같이 가는 거 아니면 안 가고 회사에 일했다는 핑계로 안 가곤 했거든요.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날에만 남편이랑 같이 움직이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누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야 그쪽 근처도 안 가겠다고 다짐했으니 상관은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시누이 얘기를 할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도 그냥 기분 탓인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남편을 따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그게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치 폭풍전야 같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안 보이셨어요.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기는 뭐하러 왔어? 주말인데 그냥 집에서 쉬지. 그래도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와봤지. 심하게 아픈 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이가 있으니 컨디션이 안 좋으니 확 가라앉네. 예전과 다르게 시어머니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라고요. 다른 것도 무섭지만 갑자기 살 빠지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확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 싶은 마음에 시댁 이곳저곳을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현관문 앞쪽에 있는 방문을 여니 애들 장난감이 잔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네가 며칠 있으려고 내려왔나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니 딸로서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신우가 왔냐고 물어봤죠. 혹시 아가씨 데려오셨어요? 애들 장난감이 많이 있길래요. 저로서는 그냥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면서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은 왜 당연히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지? 근데 너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고 난리야? 시어머니는 저한테 쏘아붙이면서 저를 째려보셨어요. 그 모습에 걱정하던 마음이 쏙 사라졌죠. 그리고는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질내며 말하는데 제가 뭘 더 물어보겠어요? 그냥 알겠다고 하며 집을 나왔죠. 근데 신우한테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며칠 뒤 시댁이 뒤집어졌거든요. 남편이 주말 아침부터 바쁘게 어딜 나갈 준비를 하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대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허둥지둥대며 시댁에 간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이따가 집에 오면 알려주겠지 싶어 기다렸고. 근데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 입에서 시누이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됐어요. 시댁에는 왜 다녀온 거야? 무슨 일 있어? 어머니 건강 때문이야? 아, 그게 아니라 동생이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오늘 급하게 다녀온 거야. 아가씨가? 거기 애도 둘이나 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내가 부부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동생이 조카 키우기로 했고 우선 엄마네 집으로 들어올 것 같아. 서방님을 못 본 날이 많았지만 시누이 말대로 애 둘을 키워야 하니 회사 일을 많이 맡아서 하나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둘이서 계속 삐그덕거렸던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처럼 서방님한테도 간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건너방에서 시누이랑 작은 목소리로 싸우는 소리도 들었어요.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가 보다 싶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시누이가 이혼을 해서 그런가 시어머니가 저한테 간섭하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저도 내심 천하더라고요. 이혼한 시누이는 안타깝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신청했죠. 저희 애가 워낙 유난이라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하고 싶다는 마음도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이랑 싸우는 일이 많았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나 오늘 너무 힘들다고 빨리 와달라고 말했잖아. 회사 일이 많은 걸 어떡해? 그냥 나와버려? 그럴 수 없잖아. 지금 야근 때문에 늦게 온 거 아니잖아. 술 마시다가 늦게 온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승진하지 마. 회식 자리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이번 회식에는 사장님도 오신다는데 빠지라는 소리냐고. 나는 하루 종일 애랑 씨름하고 당신만 기다리는데 당신이 빨리빨리 와줘야 될 거 아니야. 친정이랑 시댁이랑 거리가 있다 보니 애 낳고 의지할 곳이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 때문에 남편과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점점 복직이 다가오니 걱정도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애가 이제 옹알이도 하고 조금은 사람처럼 꾸물꾸물거리니 이걸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더 해야 되나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남편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네랑 합치는 건 어때? 그러면 엄마 보고 아이 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지금이야 엄마가 운전도 못하니까 우리 둘이서 보는 거지만 같이 살면 좀 더 편해지지 않겠어? 그럼 우리 회사는 어쩌고? 어머님이 충청도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최소 30분은 걸릴 텐데 그럼 우리 회사 이동하는 시간만 왕복 2시간이야. 그럼 어쩌자고? 매번 당신이 나한테 힘들다고 하는 거 듣는 것도 지쳐. 엄마랑 같이 살면 그래도 애는 봐주실 거 아니요? 시어머니랑 함께하는 건 싫었지만 아이를 봐주시긴 할 테니 솔깃하더라고요. 저도 애버는 거에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하니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랑 둘이서 어떻게든 해보자고 했죠. 근데 남편은 그게 서운했나 봐요.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애 보는 거 힘들다고 하더니 우리 엄마랑 사는 게 더 싫다는 거야. 당신 진짜 섭섭하다. 남편이 서운해도 어쩌겠어요? 시댁이랑 같이 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시간은 계속 지날 테고 애도 계속 클 테니 하루하루만 잘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둘이서 애 보며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시댁 보일러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고 나서는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싶었어요. 시댁 보일러가 터졌으면 보일러 고쳐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지 나한테 알려주면 어쩌자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나보고 알아보라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랑 함께 안 한다고 해서 섭섭하다고 얘기해서 그런가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보일러 고장 나셨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 갑자기 터져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리기사 불러서 수리하려고. 그럼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일 잘하시는 분 알게 되면 어머님께 알려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너 일하느라 바쁠 텐데 너 일이나 챙겨. 우리 집 보일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한다는 시어머니를 보며 갑자기 철이 드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시키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가를 안 한 것도 있어요. 본인 코앞에 리모컨이 있어도 굳이 저를 부르셔서 리모컨을 가져달라고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면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퇴근한 후 아이와 함께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올라갈 짐 많으니까 카트 끌고 1층으로 좀 내려와. 짐 무슨 짐? 내가 카드까지 끌고 가야 될 정도로 많은 거야. 일일이 갖고 들어가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집에 카트 있으니까 그거 쓰려고. 남편 짐이 왜 많은지 모르겠지만 카트를 챙겨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싶어 언제 내려가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내려가면 돼. 애 지금 놀고 있어서 애 챙겨서 내려가는 건 문제 없어. 지금 막 주차장에서 곧 내릴 거니까 지금 내려오면 돼. 아이를 들쳐 업고 1층에 내려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조카들까지 한 짐을 갖고 서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얘기했습니다. 아까 엄마의 보일러 터졌다고 연락했잖아. 근데 뭘 그렇게 놀란 눈으로 쳐다봐. 그게 집으로 모시고 오겠다는 말이었어. 집에 모시고 오실 거면 나한테도 얘기해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불편할 거 아니여. 그럼 공사 언제까지 하는데? 금방 걸리는 거래. 아니 말도 없이 길어야 한두 달이래.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모셔온 거지. 2에서 3일 정도였으면 근처 호텔 같은 곳에 있었겠지. 처음에는 길어야 한두 달 정도라고 했어요. 솔직히 이것도 싫었지만 조카도 있으니 알겠다고 했죠. 아이들을 내쫓을 순 없으니까요. 근데 3달이 지나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번 저한테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며 계속 저희 집에 눌러앉아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저희 친정엄마가 병원 치료를 받을 일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싶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 상황을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병원 치료받으셔서 우리 집으로 좀 모셔오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시는 거야? 우리 엄마랑 누나 있어서 장모님은 우리 집에 오기 좀 어렵지. 그냥 장모님 집으로 오는 사람 구하라고 말씀드려. 아니 처음에는 한두 달만 있는다며 벌써 몇 달째야. 언제까지 계실 건데? 저랑 남편이랑 큰 소리로 얘기하는 소리를 시어머니가 들으셨나 봐요. 저희한테 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죠.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저희 집으로 모셔오고 싶은데 어머님 언제까지 저희 집에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길어야 2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우리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아직도 보일러 고치는 중이라는데 어떻게? 그리고 사돈은 무슨 이런 집구석까지 오려고 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에 눌러앉아 있으니 결국 친정엄마는 모시고 오지 못했어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는데 친구가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너희 시댁에서 합가하려고 꼼수 쓰는 거 아니야? 예전에도 합가 가고 싶어 했다며. 에이 설마 시누이도 있는데 시누이랑 시어머니 둘 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시어머니야 그렇다고 해도 시누이는 왜 애 봐줄 사람이 너랑 너희 남편 둘이나 더 생기는데 시누 입장에서 같이 안 살 이유가 뭐야? 그리고 며느리가 있으면 잡다한 집안일은 며느리가 다 하게 되잖아.
신우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지 뭐 고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너희 집에 와서 짐도 하나씩 가져오면서 평생 눌러앉을 걸 친구 말을 듣는데 나름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순간 보일러 고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보일러가 고장나서 저희 집에 온 거였다면 충분히 고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구 말대로 이렇게 핑계대고 들어와서 눌러 살겠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갔어요. 정말 보일러 공사를 하는지 혹은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만약 보일러 공사가 거짓말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제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정말 공사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보일러 소리 때문에 우리 집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보일러 공사인데 다른 부분도 고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보일러를 바닥에 깔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가 싶은 생각에 거기에 있는 한 분한테 가서 공사 기간에 대해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보일러 수리 기간이 얼마나 더 걸려요? 바닥에 보일러 설치하는 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일러 공사요? 이거 보일러 공사 아니에요? 2층으로 집 올리는 중인데요. 네, 2층으로 집을 올린다고요? 여기에 시부모님 두 분이서만 지내는데 시누이랑 같이 살려고 올리시는 건가? 공사하시는 분이 보일러 공사가 아니라 2층으로 집을 올리고 있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시누이랑 같이 살려고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공사인부 아저씨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듣기로는 아들네 부부랑 같이 산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공사 시작할 때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자랑하셨거든요. 친구의 말대로 합가를 계획한 거긴 한데 저희 집에서 합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께 지금이라도 공사를 멈춰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벌써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산 지 5개월 정도가 됐으니 공사도 진행이 될 만큼 된 상태로 보였어요. 그리고 공사해 주시는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래서 공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죠. 그럼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로 공사를 하는 거면 견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드나요? 5천이요? 그 정도면 턱도 없죠. 제가 저번에 봤을 때만 1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공사라는 게 하다가 중간에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고 공사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서 금액이 더 추가되는 경우도 많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1억 5천은 넘을 거예요. 몇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는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이 돈을 어디서 났을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비상금을 모았다 하더라도 1억이 넘는 돈을 갖고 있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돈의 출처를 생각하며 집에 들어가는데 일단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날 밤 휴대폰을 가져다가 문자며 은행 어플이며 이것저것 다 뒤져보니 결국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지은 거더라고요. 이율이 저렴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려 15%나 됐거든요.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셔오기 전에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저희가 얼마나 모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돈이 어느 정도 있나 보고 만약 우리가 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했을 텐데 저희가 모은 돈이 많지 않으니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우선은 남편한테 모르는 척하고 다음날 남편한테 넌지시 물어봤죠. 근데 어머님이랑 시누이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거야? 이제 나갈 때도 되지 않았어. 다른 것도 아니고 보일러 공사 때문에 우리 집에 온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못 쫓아내서 안 달려? 내가 물어보지도 못해. 솔직히 우리 집에 오래 계시고 있는 건 맞잖아.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은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엄마랑 동생이랑 조카 그냥 내보내라는 거야.
1년 정도 지내실 거니까 다시는 물어보지 마. 남편은 1년 정도 우리 집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한마디 했죠. 보일러 공사 아닌 거 알아? 그리고 이게 뭐야? 당신 나 몰래 대출까지 받았더라. 그리고 시댁에도 내가 가봤는데 거기 아저씨들이 그러더라. 아들네 부부랑 같이 살기로 해서 집을 넓히고 계신다고. 아니 왜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시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 목소리 안 낮춰 밖에 엄마랑 동생 다 있잖아. 어디서 큰 소리로 말하고 난리야. 야 내가 지금 목소리 낮추게 생겼어. 이거는 학과하자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 그리고 대출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비밀로 할 수 있냐고. 당신이 이렇게 난리칠 거 아니까 그런 거지. 매번 우리 엄마 언제 나가시냐 학과 절대 안 된다 이러니까 저도 정신이 나간 상태라 밖에서 시어머니가 듣던 말던 소리쳤죠. 그러니 남편도 같이 우박 지르더라고요. 밖에서 시어머니가 우리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저희 방에 들어와서는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치셨어요. 니들은 어차피 지방에서 살았잖아. 근데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게 뭐가 대수라고 난리야. 어머니 지방이라고 해도요. 어머님이랑 저희 집이랑 거리가 얼마나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보다 어머니 댁이 더 시골이에요. 끽해봐야 30분 더 멀어진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지 애미가 뻔히 있는 집에서 네 남편을 잡아. 그럼 제가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어요.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말을 하는데 남편은 옆에서 이제 와서 어쩔 거냐는 식으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 집도 팔려서 몇 달 뒤에 이사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몇 달 뒤에 이사 갈 거니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은 왜 받았냐고 물었죠. 그럼 우리 집 판 돈을 어디다 쓰길래? 대출까지 받은 거야? 그 돈은 어딨어?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맞았거든요. 공사를 먼저 시작한 것 때문에 대금을 미리 줘야 돼서 대출을 미리 받은 건가라는 생각에 우리 집 판 돈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집 판 돈도 은행비 빼면 2억 정도 남거든요. 근데 남편 입에서는 뜬금없이 신우 얘기가 나왔어요. 동생이 이혼하면서 대출이 2억 남은 것 때문에 내가 대출 받아서 해준 거야. 동생이 살던 집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팔아서 2억 정도 손해봤거든. 당장 2억을 은행에 갚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 집 판 돈이랑 대출받은 돈으로 신웅이 빚을 갚아줬다는 거야. 그래도 돈이 안 맞잖아. 언니 저는 엄마랑 같이 안 살아요. 서울에 있는 빌라로 이사 갈 건데 아직 거기가 방이 안 빠져서 잠시 언니네 있는 거예요. 네, 서울에 있는 빌라요. 거긴 왜요? 저는 지방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오빠한테 서울 빌라 하나 얻어달라고 했거든요. 신우이는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서울에 살아야 한다며 남편한테 돈을 뜯어간 거였어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을 문이 막혀서 아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순간 그 집이라고 당장 팔아야겠다 생각이 들어 신우이한테 당장 그 집을 팔라고 했어요. 지금 그 서울 빌라 때문에 빚이 얼마나 생긴 줄 알아요? 당장 집 팔아요. 그걸 왜 팔아요? 오빠가 저 살려고 해준 집인데 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지 않아요. 아가씨 오빠 돈이 제 돈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안 되면 시골에 살아야죠.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서 서울에 사는 게 말이 돼요. 아니면 아가씨가 가져간 2억 다시 돌려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빚내서 해달라고 했어요. 오빠가 그냥 해준 건데 제가 왜 돈을 드려요? 그래 얘가 능력이 어디 있어서 돈을 달라고 해. 그리고 가족이 돼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여. 내가 왜 버지도 못한 돈을 갚냐고. 나는 못해. 신우이한테 당장 돈 가져오라고 하니 남편도 신우 편을 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를 번갈아 보는데 이 집 구석은 정말 답이 없겠더라고요. 서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이 짐을 챙겨서 집에 나오는 길에 좁은 집에 너네들끼리 잘 살아보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으로 갔죠. 친정에서 남편과 이혼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무슨 이런 걸로 이혼하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식이 돼서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서 확인해야지. 그래 자식이 돼서 부모 모실 수 있지. 근데 시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야 왜 내가 모시냐고. 너 혼자만 모시면 됐지 뭐. 당신이 우리 집으로 시집 왔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시부모가 날 낳아줬냐? 그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남편은 저를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빌린 대출금을 저도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이나 되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봤고 어떻게든 제가 빚을 덜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빌린 돈이다 보니 제가 떠안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처럼 이런 빚들도 당연히 저랑 부담할 거라는 생각에 이런 일을 벌인 거겠죠. 근데 시계도 그렇고 저한테 어떠한 언지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대출을 받은 거라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보지도 못한 몇 억을 갚으라고 하면 그걸 갚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도 오라통이 터져서 저는 어떻게든 안 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이혼 준비를 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됐나 봐요. 하루는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재산 분할에 반반해서 돈만 쏠랑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 빚도 같이 나눠야지. 그 빚을 나랑 만들었니? 너가 멋대로 시댁이랑 합가하려고 내가 빌린 돈을 내가 왜 갚아? 당신이 갚는 게 당연하지? 지금 애도 있는데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 합가하자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당신도 그만해. 뭘 그만해? 나 당신이랑 안 살 건데 내가 이혼한다고 말한 거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아니야. 남편은 이제 와서 이혼 안 할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따져봤을 때 본인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며칠 뒤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는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본인 혼자서는 어떻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멋대로 한 건 내 잘못이 맞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당신도 그냥 넘어가죠. 그래 나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 너도 이해 좀 해줘라. 내가 다 늙어서 자식들이랑 살아보고 싶어서 내가 주책을 부렸어. 그럼 아가씨랑 사시던지요. 왜 잘 살고 있는 저희랑 살림을 합치려고 하셨어요? 걔는 서울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서울에 집을 어떻게 주겠어? 그러니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셨으니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런 집구석에서 더 이상 못 사니까요.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이혼한다고 소리친 후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합의가 안 됐거든요.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더 가져가려고 했고 저는 주지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보니 재산 분할은 결혼할 때 했던 것처럼 반반으로 결정됐고 남편이 전물내 진 빚은 남편 혼자 다 떠안게 됐죠. 그 모습을 보는데 속에 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사는 동네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 싶었어요.
근데 집이 허물어진 채 사람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 물어봤어요. 저기 빌라 앞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하다가 만 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세요? 아, 거기 2층 집을 지어서 아들 내외를 데리고 와서 산다고 하더니 돈이 없는지 갑자기 공사를 멈췄다고 거기요. 여기저기 빚진 게 많아서 그거 갚느라 정신없어 보이던데 2층쯤 올리는 게 얼마나 비싼데 돈 없이 시작하니 결국 중간에 멈춰진 거지 뭐. 그러니까 대책도 없이 2층 집을 만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거기 두 내외가 보여지는 것에만 엄청 신경 쓰잖아. 근데 집이 저렇게 돼서 어쩌나 시댁집 공사대금도 다 낸 건 아니었더라고요. 저랑 이혼하면서 재산도 뺏겨 빚은 혼자 떠안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결국 시댁집 공사를 멈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어디에 살겠어요? 결국 시어머니랑 신우 그리고 남편까지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아마 저랑 같이 살면서 빚도 갚고 효도도 대신하고 싶었는데 제가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러니 그 부담을 혼자 떠안게 되었겠죠.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 하겠어요?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그 사람이랑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은근슬쩍 이렇게 합가면 되겠지 생각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아들도 이혼하게 됐으니 이제는 이혼한 딸이랑 이혼한 아들이랑 양쪽에 끼고 살게 생겼더라고요. 요즘 저는 큰 집은 아니지만 아이랑 둘이 살만한 28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재산분할 받은 거랑 대출도 좀 해서요. 남편이랑 살았을 때는 둘이서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돈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새는 구멍이 없어 그런가 저 혼자 벌어서 아이랑 둘이 사는데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빚 갚느라 똥줄 타겠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나들이였습니다.